자, 또 복습부터 해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수학 1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복습. 자, 이거는 매 시간 해드릴 테니까, 그죠? 왜냐면은 흐름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선생님이 강조하는 거지만, 맞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수학 1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올해 1학기에 마무리를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수학 1. 됐죠? 자, 여기는 크게 세 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로그함수. 자, 두 번째 파트가 삼각함수. 자, 세 번째 파트가 수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총 뭐 1부, 2부, 3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순서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맞습니까? 각각 세 개의 에피소드가 있다. 이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물론 이제 얘네들끼리 조금씩은 연결은 되겠죠. 수학이니까. 맞습니까? 그 중에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섹션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파트에서는 그죠? 우리는 크게 나누면 이제 여기서는 세 단계에 걸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첫 번째 스텝으로 무엇을 했냐면은 첫 번째 스텝으로 지수와 로그라는 걸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지수라는 어떤 수 또는 식을 공부를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로그라는 어떤 수 또는 식을 공부했습니다. 로그, 그렇죠? 얘가 우리가 공부를 한 첫 번째 스텝이 되신 거죠. 됐습니까? 두 번째 스텝으로 요 지수와 로그를 이용해서 그렇죠? 어떤 거를 우리가 하나는 했죠, 그죠?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 그럼 또 뭐도 있을까요?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이 있겠죠. 맞습니까? 로그 방정식과 부등식. 부등식. 이 두 번째 스텝이 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스텝으로 우리가 뭘 하실 거냐면 이제 본격 진짜로 함수, 지수 함수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를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길을 잃지 말라고 계속 선생님이 지도를 그려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자, 여기가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 세 번째 스텝. 이런 단계별로 여기는 가시는 거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요점 왔죠, 그죠? 이제 목적지는 이제 여기고 있습니까? 자, 여기가 우리가 지금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파트에 가는 지도입니다. 됐습니까? 요 친구의 지도다. 이제 또 요거 할 때는 얘 위주로 그려드리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여기가 이제 스텝 1이었고, 여기다 쓰지 맙시다. 자, 위에다 좀 쓸게요. 얘가 스텝 1. 자, 얘가 스텝 2.
얘가 스텝 3단계. 그쵸? 그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뭘 공부했는지 사실 우리가 지금 리뷰를 하는 거니까, 그죠? 자, 첫 번째 스텝에 해당되는 여기 지수에서는 뭘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됐습니까? 지수에서는 어떤 걸 했을까요? 그쵸? 어,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됐습니까? 자, 뭐냐면 지수를 정의를 내렸죠. 됐습니까? 즉, A의 n제곱이라는 아이를, 그죠? 정의를 내렸습니다. 요거의 정의. n에 따라서 A의 n제곱을 우리가 해석하는 게 달랐죠. 됐습니까? 자,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내린 걸 가지고 연산을 했는데 그게 뭐였다? 지수법칙이었다. 심플하게 정리를 하면 딱 요 내용인 거죠. 그쵸? 근데 자, 우리가 여기에 A의 n제곱을 정의 내릴 때, 그죠? 분수 지수를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죠? 부랴부랴 사전에 스텝 제로로 공부를 하고 간 게 있었으니 그게 뭐였다? 거듭제곱근이었던 거죠. 그죠? 요거를 새롭게 정의하기 위해서, 그죠?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 교재로 따지면 제일 첫 단원에 자, 뭐가 등장한 거냐면은 거듭제곱근이란 게 등장하였다. 거듭제곱근. 그쵸? 요걸 우리는 제로 스텝이라고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스텝 제로입니다. 맞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야기, 자, 여기는 뭐, 다시 뭐 자세하게 안 하셔도 되겠죠. 다음번에 이제 뭐 총 정리할 때 한번 하시고, 있습니까? 네. 아, 그래서 여기는 한번 연결해 봅시다. 그죠? 자, 거듭제곱근에서는 우리는 어떤 걸 했냐면은, 그쵸? 거듭제곱근에서는 지금 예쁘게 그리려고 무신장 스님 노력을 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 거듭제곱근에서는, 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A의 n제곱근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A의 n제곱근. A의 n제곱근은 무슨 뜻이었다? n번을 곱해서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인데 그건 n개가 있었는데 이거 중에서 우리는 실수에 관심이 있었다. 그렇죠? 근데 실수는 n의 값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왔다. 첫 번째, n이 홀수면 실수는 딱 한 개 있다. 됐습니까? 그 한 개 있는 실수를 어떻게 썼다? 이렇게 썼다. n제곱근의 a라고 썼다. 됐습니까? 두 번째는 n이 짝수일 때는 a 값에 따라 좀 달랐다. 그렇죠? a가 양수면 두 개가 있었고 a가 0이면 한 개가 있었고 a가 음수면 빵개가 있었다. 그렇죠? 여기는 두 개. 됐습니까? 여기는 한 개. 여기는 빵개. 그렇죠? 자, 여기 한 개 있는 건 어차피 0이고 자, 두 개 있는 건 왜 두 개 있냐면 짝수 제곱을 할 거니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더라. 그렇죠? n제곱근의 a 아니면 마이너스 n제곱근의 a. 그렇죠? 요렇게 어떤 수를 약속을 했더랍니다. 그렇죠? 그래 놓고 우리는 얘를 정의하면서 됐습니까? 얘를 정의하면서 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이 친구와 이 친구를 연결해 버리는 거죠. 됐습니까? 요거를 새롭게 정리하면서, 그렇죠? 요거를 정의 내릴 때 우리가 요 숫자, 물론 뭐 얘나 얘 마찬가지입니다. 를 쓰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정의하려고 한 거죠. 뭐냐면은 a의 n분의 n제곱이라는 아이를 우리가 제곱근으로 제곱근으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m제곱근의 a. 그쵸? 됐습니까? 그거 때문에 우리가 제로 스텝을 한 거다 이겁니다. 왜 했는지 알겠죠? 그죠? 됐습니까? 뭐 그래 놓고 이제 지수법칙을 쓰신 거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새로운 수, 로그라는 숫자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 로그라는 수는 또 어떤 수였냐? 그렇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항상 새로운 게 나오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로그의 정의가 있었는데, 됐습니까? 로그의 정의가 있었습니다. 정의. 됐습니까? 우리는 어떤 숫자를 로그라고 하기로 했다? 그렇죠?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어떤 숫자 A에 있는데 여기다 어떤 지수를 붙였을 때 그렇죠? B가 나오도록 하는 지수를 약속을 하는데 그 지수를 이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로그 A의 B. 그쵸? 그래서 우리는 얘를 이렇게 좀 기억을 해달라 그랬죠? 요렇게, 요렇게. 됐습니까? 자, 다른 건 다 잊어도 로그에서 요거는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로그에 대한 애초에 제일 처음에 약속이니까. 됐습니까? 자, 이때 얘를 진수라고 부르시고, 그쵸? 얘를 진수라고 부르시고, 얘를 밑 또는 밑수라고 부른다 그랬죠.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한 게, 됐습니까? 두 번째로 한 게 로그가 정의될 조건이었죠. 로그가 정의될 조건. 중요하다 그랬죠? 즉, 사람들이 이런 지수를 약속을 했을 때, 그죠? 이 지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버그가 안 생기려면, 그죠? 어떤 수를 써야만 하더라. 그게, 자, 밑조건과 진수조건이죠. 첫 번째, 밑조건은 뭐였다? 밑조건은. 미수는 1이 아닌 양수다. 이거죠. 미수는 1이 아닌 양수. 1이 아닌 양수. 두 번째, 진수 조건. 진수는 어떤 수여야 되죠? 진수는 그냥 양수이기만 하면 되죠. 그걸 우리는 진수 조건. 오늘 우리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을 할 건데 밑조건과 진수 조건은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진수는 양수. 정의도 아셔야 되고 그 정의에 따른 그죠? 제대로 정의될 조건도 필수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해놓고 이제 세 번째 로그의 성질이 있었던 거죠. 로그의 성질. 됐습니까? 일종의 연산하는 계산 방법이었는데 됐습니까? 새로운 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독특한 계산들이 있었죠.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자 로그 자 이제는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A의 1은 얼마죠? 그쵸? 진수가 1이면 로그는 0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 A의 A는 얼마죠? 1입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로그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습니다. 다 밑수가 같아야 됩니다. 로그 A의 X 더하기 로그 A의 Y는 로그
A의 XY. 미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진수의 곱셈이고, 그쵸? 그 다음에 로그 A의 X 빼기 로그 A의 Y는 로그 X 나누기 Y. A의 X 나누기 Y. 미치 같은 로그의 뺄셈은 진수의 나눗셈. 됐습니까? 세 번째는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 이렇게 됐을 때 밑과 진수의 지수는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미수의 지수는 나가서 분모, 진수의 지수는 나가서 분자. 그래서 로그 A의 B가 되시는 거죠. 됐습니까? 자, 네 번째, 하나의 로그는 두 개의 로그로 만들 수 있다 그랬습니다. 로그 A의 B를, 그죠? 우리는 이렇게 쫙 찢어서 두 개의 로그로 만들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로그로. 그래서 분모에는 로그의 A라고 써주시고 분자에는 로그의 B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미수는 내가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똑같이만 쓰면 되고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안 쓰면 10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실은 유도가 되는 거긴 한데 됐습니까? 우리는 이런 표현도 가져가실 수가 있더라. 로그 A에 B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거의 역수를 만들고 싶으면 어떡하시더라. 그렇죠? 밑과 진수를 자리 바꾸시면 되더라. 로그 B의 A. 됐습니까? 자, 여섯 번째는 우리가 요 단원을 공부할 때는 등장은 안 했는데 아마 오늘쯤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로그 A에 B가 있는데 요거를 C에 붙여서 만든 숫자랑 로그 A에 C가 있는데 얘를 B에 붙여서 만든 숫자는 같습니다. 됐습니까? 아마 얘 오늘 써먹을 것 같습니다. 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자, 여기는 중심 잡고 있어야 됩니다. A는 같을 때 됐습니까? 얘 둘은 자리를 바꿔도 괜찮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뭐 그런 성질. 괜찮으시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자, 뭐 요 정도 한 6가지로 압축해서 쓰면 그죠? 우리가 표현을 하실 수 있고 됐습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뭐 공식처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로그를 연산하는 데 있어서.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제 요걸 가지고 여러 가지 타입들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 이게 우리가 두 번째 그죠? 우리가 로그에 대해서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보신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박스 처리를 좀 할게요. 되겠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뭘 했냐면은 여기에 지수 방정식과 로그 지수 방정식 로그 미안합니다. 지수 방정식과 부등식을 하죠. 근데 요거는 우리 기존에 얘네들을 얘 지수를 공부하면서 그죠? 슬쩍슬쩍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조금 세부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조심을 좀 해주시면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 크게 이론은 없고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으면 되는데 됐습니까? 자, 그냥 간략하게만 정리만 좀 해놓으시면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여기는 됐습니까? 굳이 뭐 이론적으로 한다면 됐습니까? 크게 패턴을 나누면 첫 번째 됐습니까? 밑수를 같게 맞출 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밑수를 같게 할 수 있는 경우. 그럼 같게 할 수 있으면 같게 해서 비교하시면 되죠. 할 수 있는 경우.
각계에서 비교를 하시면 되고, 단 부등식인 경우에는 뭘 조심해야 되죠? 맞습니까? 부등식인 경우에는 맞습니까? 자, 미수 요걸 기억하시면 되죠. 미수가 1보다 크면 뭐라 그랬죠? 1보다 크면 부등호 방향 그대로. 그렇죠? 미수가 0과 1 사이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었습니다. 그죠? 방향만 잘 잡아주시면. 됐습니까? 두 번째 타입이 어떤 거였냐면은, 그죠? 반복되는 거. A의 X제곱 꼴이 반복되는 거. 됐습니까? 자, 반복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다? 치환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고, 요 치환을 여러 번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근데, 자, 치환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됐습니까? 치환을 하게 되면 항상 범위를 신경 써야 됩니다. 됐습니까? 치환하면 범위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범위 주의. 됐습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범위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됐습니까? 치환을 했을 때 걔가 실수 전체가 되니까 우리가 굳이 따질 게 없어서 그냥 조용히 넘어갔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치환하면 범위가 바뀌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a의 x제곱이라는 아이는 치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좋은 친구다 이겁니다. 얘를 t라고 치환을 했을 때, 됐습니까? 한번 고민을 해봅시다. 뭘 고민하냐면, 일단은 x가 실수 전체라고 했을 때, x가 실수 전체입니다. 실수. 그러면 치환하고 난 문자, 그죠? t는 어떤 값을 갖게 될까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요건 조심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x 자리에는 아무 실수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t도 모든 실수 값을 다 가질까요? 그렇진 않다 이겁니다. t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양의 실수 값만을 갖게 될 겁니다. 양의 실수. 됐습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연습이 될 때까지는, 그죠? 요거까지 따지려면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 머리가 복잡할까봐 그렇게 강조를 안 했는데, 이제 좀 익숙해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도 챙겨 가셔야 된다. 치환하면 범위에 조심하셔야 된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조금 특수한 케이스들을 봤습니다. 요건 우리가 지수방정식, 지수부등식으로 부르기는 좀 애매한 친구인데, 됐습니까? 어떤 거냐면은 미수와 지수에 모두 미지수가 있는 경우.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두 미지수가 존재. 괜찮으시겠죠, 이거? 됐습니까? 방정식인 경우 어떻게 했고, 부등식인 경우 어떻게 했고. 됐습니까? 방정식인 경우에는 특수한 미수들을 다 새로 따지라 그랬죠? 됐습니까? 특수한 미수가 누구였죠? 1, 마이너스 1, 0 이런 거. 부등식인 경우에는 부등호 방향을 그대로 할 거냐 반대로 할 거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니까, 범위를 새로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요 내용이, 자, 오늘 뭐 할 거냐면은, 오늘은 자, 여기를 할 겁니다. 로그 방정식과 로그 부등식을 할 건데, 됐습니까? 여기에서 정리되는 내용도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입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조금 뭐 용어만 바뀔 뿐. 됐습니까? 구조는 똑같다. 됐습니까? 요 정도 하면 우리 충분히 복습이 된 것 같죠? 그죠?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뭐 여기는 우리가 교재에 있는 거 다시 한번 붙여왔는데, 네,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반복될 때, 지수가 같을 때, 밑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방정식 같은 경우에, 그죠? 자,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 반복될 때, 미수에도 미지수가 있을 때. 됐습니까? 자, 그래서 복습 마무리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거를 좀 더 자세히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시간상, 됐습니까? 네. 여러분들한테 믿고 맡겼던 부분이어서 자 혹시나 조금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자 이걸 다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모든 실자 요 두 부등식을 비교하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됐습니까?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실수 k의 범위를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요 패턴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학교 시험 무조건 이거 나오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수로 물어보든 로그로 물어보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과제로 나가는데 그죠? 우리 그 문제지 있죠? RPM. 그죠? 거기에도 요 유형이 따로 나와 있고 그건 충분히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부등식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 부등식이 지금 어디다가 하고 싶으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겁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해야 합니다. 그쵸? 하는 k를 찾을 거니까 누가? 이 부등식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는 어떻게 풀까요? 치환을 해서 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바로 자, 그래서 요거를 살짝 변형을 합니다. 치환을 위해서. 요렇게 이제 바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5의 x의 제곱. 그죠? 그 다음에 얘는 5니까 마이너스 10 곱하기 5의 x. 됐습니까?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때는 치환을 해서 푸는 거죠. 그렇죠? 누구? 5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푸는 거죠. 5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부등식을 다시 쓰면 t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10t, 그렇죠?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있는데, 됐습니까? 자, 얘는 이제 t에 대한 2차 부등식이 된 거죠. 얘가 어떤 값에 어떤 t에 대해서 성립을 해야 됩니까? 됐습니까? 어떤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됩니까? 그래서 아까 강조를 한 겁니다. 치환을 했을 때는 뭐를 주의하라 그랬죠? 뭐를 주의한다? 범위를 주의한다. 범위. 지금 여기에 x는 모든 실수 x죠. x에는 모든 실수값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t값은 음의 값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t의 범위는 그렇죠? x에 뭘 집어넣든지 간에 t는 양의 실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는 k를 찾을 필요 없이 어디에서만 성립하는 k를 찾으시면 되느냐면은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 성립하는 k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됐습니까? 자, 참고로 이걸 그대로 써볼게요. t제곱 마이너스 10t 그죠?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가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k를 찾는데 모든 실수 t에 대해
성립하는 K를 찾아야 된다면,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랑 조금 다르죠. 이걸 비교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일단은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얘가 성립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얘를 2차 함수와 부등식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y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k 마이너스 2라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됐습니까? 여기 y 콜 0이라는 여긴 t축이겠죠. 이거보다 됐습니까? 여기서 모든 실수 t에 대해 성립해야 되니까 항상 그쵸? 항상 얘가 얘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위에 있다. 그쵸? 그러면 그림을 그리시면 아래로 볼록한 거고 그쵸? x축 즉 t축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셔야 되는 거죠. 얘가 얘고 얘가 얘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포물선과 x축이 안 만나죠. 만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퀄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이 없으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이니까 얘가 어떻다? 판별식. 그죠? 짝수 공식 써도 되죠? 4분의 d는 25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그죠? 0보다 작으시면 된다. 되시겠죠? 따라서 k가 27보다는 크시면 되더라.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요 2차 방정식에서 27보다 큰 k를 집어넣으시면 이 2차 방정식은 실근을 안 가질 겁니다. 그러면 y는 요 그래프랑 t축이 안 만날 겁니다. 그 말은 y는 이 그래프가 t축보다 항상 위에 있을 겁니다. 그 말은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지금 1학년 때 거 복습시켜 드리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물론 얘는 이제 결과는 같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주어져 있는 조건이 모든 실수 t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성적으로 판별식 쓰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푼다 이겁니다. 요 과정 없이 그냥 여기서 바로 이렇게 푸시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됐습니까? 물론 요 과정을 알고 푸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얘는 이렇게 풀던데 하면서 푸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요 내용도 충분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그쵸? 어떻게 돼 있죠?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하는 거죠. 그쵸? 그럼 얘를 내가 두 번째 줄 요거 형식으로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얘는 이렇게 실은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이쪽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겠죠. 이차 함수 y는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k 마이너스 2 이 그래프가 여기다 y 붙인 거 y 콜 0이라는 x축 즉 t축보다 있습니까? 양의 실수 t에 대해서만 성립하면 되니까 항상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면 되느냐면은 t가 양수인 구간에서 그죠? 양수인 구간에서 항상 이렇게 모든 실수인 구간이 아니라 양수인 구간에서 항상 위에 있다라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를 그려볼 건데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꼭지점 찾고 하기 전에, 자,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x축이 있고, 됐습니까? 자, 여기가 0이 있어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도 되지만, 여기서 이렇게 그려져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는. 왜? 요쪽에서 얘가 더 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나는 얘를 그려볼 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일단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시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시는데, 그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꼭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완전 제곱식을 하셔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근데, 자, 그거는 또 다음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요렇게 두 개 묶으시고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 부호 바꾸고 반띵 하시면 됩니다. 여기 꼭지점에 x 잡힌 거죠. 여기가 얼마다? 5.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y축을 그려보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가 오면 y축은 어디 있을 거냐면 여기에 y축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는 요 t가 t가 양수인 구간이니까, 그렇죠? t가 양수인 구간이라고 하면 y축 오른쪽 편만 보시면 되는 거죠. t가 양수인 구간은 y축 오른쪽 편입니다. y축 오른쪽. 그렇죠? 그러니까 y축 오른쪽 부분인 요 부분에서만, 그렇죠? 누구? y콜 0인 t축보다 얘가 어떻게 t축보다 위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시면 된다? x축, 즉 t축이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시면 되는 거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려놓고 봤더니 이 그림이랑 똑같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두 가지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그림이 이렇게 했을 때 어차피 얘는 여기서 붕 떠 있어 얘랑 안 만나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계산한 방법 1은 뭘 이용할 수도 있다? 판별식을 이용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요 상황에서는 뭔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푸셔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왜? Y축 필요 없이 그냥 봐도 그죠? 그죠? 요 그림하고 요 그림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푸셔도 틀리진 않다 이겁니다.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됐습니까? 아, 그러면 요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찾습니다. 최소값. 됐습니까? 이 최소값이 양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부분이 양수만 되기만 하면, 그렇죠? 나머지 점들은 다 이거보다 클 거니까 요 부분들은 전부 다 이거보다는 위에 있다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 별표 값은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다 5 집어넣고 산수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25, 그렇죠? 마이너스, 그렇죠? 50, 그렇죠? 플러스 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시면 되는데, 그렇죠? 그럼 여기서 따라서 결론은 얼마가 되는 거죠? k는 27보다 크시면 된다. 결론이 똑같이 나오시죠. 그죠? 판별식을 쓴 경우나 이렇게 하신 경우나 결론이 똑같이 나오신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얘는 왜 그러냐면은 꼭지점 x좌표가 여기 양수 쪽에 있어서 그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는 판별식을 쓰면 틀리게 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를 낸다면 이거보다는 이걸 낼 겁니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 쓰면 틀리게끔 만들 겁니다. 게다가 판별식 썼을 때 나오는 답도 보기에 집어넣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끝까지 지는 맞은 줄 아는데 틀려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 잘 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위에 거는 우리가 뭔지 몰라도 실수를 해서 그냥 이렇게 푸셔도, 그쵸? 답은 어차피 결과는 계산만 틀리지 않는다면 맞을 수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함정을, 그죠? 또 파놓은 겁니다. 자, 그럼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이 부등식이 됐습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고 싶습니다. 어떤 건지 되겠죠, 그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얘를 할 때는 얘를 뭘 하셔야 될까요? 정리를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거는 3분의 1의 x제곱에 맞습니까? 제곱이 되실 거고, 여기는 정리하면 3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죠? 3이죠? 2 곱해서 플러스 6의 3분의 1의 맞습니까? x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부등식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치환을 좀 할 겁니다. 뭘 치환할 거냐면은 3분의 1의 x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실 겁니다. 치환하면 범위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이때 그러면 t는 누가 된다? t는 양의 실수가 되시는 거죠. 한글로 쓰셔도 되고 이렇게 체크해 놓고 가셔도 됩니다. t는 0도 안 되는 겁니다. 0보다 크시는 겁니다. 괜찮죠? t의 범위는 이렇게 바뀌더라. 자, 그래 놓고 얘가 이제 t에 가는 2차 부등식이 되시겠죠? t제곱 플러스 6의 t 플러스 k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이 부등식이, 그쵸? 이제 어디에서 성립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까지 똑같죠?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양의 실수 t에 대해 성립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으시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또 예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는? 여기서 만약에 판별식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풀이는 이렇게 되는 거죠. 판별식 4분의 d 됐습니까? 하면 얼마죠? 3, 3은 9, 그 다음에 마이너스 k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0보다 어떻다? 작거나 여기 등호 있으니까 등호 붙여주신다. 따라서 됐습니까? 뭐냐면 얘는 얼마죠? K는 8보다 크거나 같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놓고 보기에서 얘를 탁 체크하시면 얘는 잘못된 거다 이겁니다. 됩니까? 왜냐하면 다시 분석을 해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얘는 y는 t제곱 플러스 6t 됐습니까? 플러스 k 플러스 1이라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있습니까? y는 0이라는 t축보다 어떤 구간에서 항상 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있습니까? t가 양수인 구간에서 항상 위에 있도록 그려져야 돼요. 위에 있도록. 됐습니까? 근데 t가 양수인 구간이라고 하면 어디라 그랬죠? y축 오른쪽 편이라 그랬죠. y축 오른쪽.
자, 그래서 이 친구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됐습니까? 얘를 그려볼 건데 꼭지점, 자, 얘는 일단은 이차함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하나 그려 놓으시고, 자, 꼭지점의 x좌표를 먼저 찾을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거 부호 바꾸고 반띵하면 여기가 얼마인 거죠, 이번에는? 마이너스 3인 거죠. 그쵸? 그러면 y축은 어디 있을까요, 이번에는? y축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쵸? 그래서 내가 관심이 있는 이 그래프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은, 그죠? 요쪽 부분만 관심이 있어요, 요쪽 부분. 있습니까? 요 부분이 t가 양수인 구간 있죠? 요 부분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t축이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면 t축이 여기서 물론 이렇게 그려져도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그려져도 되는 건데 얘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셔도 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셔도. 그렇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이때는 그죠? 이거 전체로 보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만 이쪽 부분에서는 무조건 양수가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따지셔야 되느냐면은 여기가 최소값이죠. 여기는 최소값만을 따지는 겁니다. 최소값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은 크거나 같으셔야 된다 이겁니다. 최소값이.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될 거니까. 근데 어떤 구간에서? t가 0보다 큰 구간에서. 그쵸? 여기가 0이잖아요. 그럼 요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요 값이? 있습니까? 요 값이? 여기, 자, 여기는 누구겠까요? 여기다 0 집어넣은 값이죠. 여기가 k 플러스 1인데, 있습니까? k 플러스 1이 최소값은 아닌데, 그죠? 여기 최소값이 없는 거죠? 자, 여기도 이제 부등식의 등호를 잘 따지셔야 됩니다. k 플러스 1의, 있습니까? 0보다 작아지지만 않으면 됩니다. 0보다 크거나 같으시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시다가 답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요거 안에는 8보다 큰 것도 포함이 되죠. 그쵸? 근데 8보다 클 때 말고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답이 이거보다 훨씬 더 넓게 나올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함부로 판별식을 쓰시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잘못된 풀이로 가시게 될 거다 이겁니다. 이거 아니다 이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기서는 어차피 이렇게 하나 답은 같을 건데 차이점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괜찮으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복습을 좀 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좀 어려워하는 거라서.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네. 그럼 요 정도로 하고 잠깐 영상을 끊어서 오늘 본격적으로 로그 방정식, 부등식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